G20 정상들이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Here at the G20, that we are united against this threat. ISIL is the face of evil. 정상들은 테러가 인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라며 테러리즘 대응에서 연대와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IS와의 제2차 테러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IS가 다음은 워싱턴이다. 이렇게 미국 수도를 다음 목표로 지목해서 미국은 이미 비상상태였는데요. 조금 전 새벽 독일에서 축구장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독일로 바로 가보죠. 축구대표팀 경기가 취소된 하노버의 이원호 한인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세요. 예, 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노버 축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구체적으로? 예, 여기서 저는 지금 하노버 축구장에서는 오늘 저 네덜란드와의 경기를 하려고 메르켈 수상하고 부수상이 참가하는 하기로 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에 폭탄물이 설치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내무장관이 나와서 이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축구를 오늘 꼭 시작을 꼭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슬픈 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주위에 지금 폭탄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지금 저 스타디온에 모인 사람들이라든가 중앙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저 경찰의 인도하에 다시 집으로 보내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였네요. 테러. 예, 의미가 있는 축구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러범, IS 테러범에 대한 의미 있는 경기였었는데.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라 테러를 퇴치하자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를 담은 대표팀 간의 축구 경기였고 독일의 주요 인사들이 다 모이는 축구 경기장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파리 테러 때문에 이미 충격이 클 텐데 이런 일이 또 터지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국민들? 글쎄 지금 여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좀, IS에 대한 여기 원래 망명 정책을 지금 시리아 난민을 굉장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난민 정책.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시리아 난민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분위기가 어떤가요? 국민들은 지금 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여기는, 글쎄요, 좀, 뭐라 그러나, 좀, 불안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IS는 무차별 사별이에요. 누구를 어떤 겨냥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그냥 자기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겨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우리 하노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 국민이 조금은 그 경계를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파리의 그 콘서트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축구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또 비슷하게 대량의 살상이 그럼요. 그렇죠. 요번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금 전화가 끊긴 건가요? 대량의 살상이 벌어졌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사전에 이런 지금 첩보들이 입수돼서 다행입니다. 전화가 끊겼죠. 독일과 전화 연결 중이었습니다. 하노버 축구 경기장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지금 독일 경기장의 경기가 취소가 됐고 국민들이 대피했다는 소식,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인 회장 이원호 회장을 먼저 연결을 해봤고요. 자, 지금 들으신 대로 IS의 추가 테러 경고들이 여기저기에서 현실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했던 것이 IS가 지금까지 역사상 어떤 테러 집단보다도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세계는 여태 IS를 응징하지 못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중동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 연결해 보죠.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IS가 엊그제 워싱턴과 로마 정복하겠다 뭐 이런 경고 동영상 배포를 했고 또 지지자들이 SNS상에서 다음 목표는 런던, 로마, 워싱턴이다 이런 내용도 퍼뜨리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 추가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IS 테러라는 것은 종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전쟁의 양상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우리가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선 뭐 공격 대상과 목표가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이제 비대칭 전쟁, 특히 이제 테러 전쟁도 알카에다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이념에 위배되는 유대인들이 자본 상징인 무역센터나 또 백악관이나 펜타곤 같은 예.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지만 카페나 공연장이나 뭐 축구장 같은 일상의 공간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 바로 얼굴을 보면서 예. 사상할 수 있는 이런 다중을 목표로 하는 테러라는 것은 예. 이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뭐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테러 무풍지대처럼 있어왔습니다만 예. 현재 62개국 십자군 동맹국에 포함시켜서 이제 위협을 했던 동영상이 나와 있고요. 지난 9월에 IS가 그런 동영상을 배포했죠. 62개국 거기 안에 우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안전했지만 앞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일본 고노겐치 기자의 참수 사건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IS에 대해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반하는 정책을 이슈화시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서 예.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예. 어떤 지나친 자극적인 어떤 방식으로 타겟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 62개국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자기 선명성을 과시해 보이고 예. 내부 결석을 막기 위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나라들, 선전 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들을 예.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튀는 행동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일단은 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시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대체 이 끔찍한 만행을 IS가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왜 여태 못 잡는 건지 이게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사회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IS라는 게 특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유일한 국가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지난 14년 동안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4조 달러 이상을 쓰면서 대테러 전쟁을 해왔는데 예. 알카에다 섬멸에 실패했고 탈레반에서도 지금 탈레반과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테러 조직을 괴멸하지 못하고 테러는 그 이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는 이 구조적 악순환 때문에 예. 그리고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황에서 자기 어떤 정책 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유 한 방울 놔지 않는 IS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진흙탕 속에 예. 미국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발을 일단 한번 들여놓고 나면 이게 수렁처럼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감하게 결정을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둘째는 간접적으로 지금 사실 시리아 내전이 핵심인데 예. 시리아 내전에 이제 그 반군의 IS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군사 원조나 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반군을 지원해 오고 있고 그 IS가 상당 부분 그 서방의 지원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것이 작년 6월 반군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함으로써 예. 이제 반석으로 돌변해서 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군요. 서방의 그 일사불란하지 못했던 예. 그 대응 전략의 그 실수도 상당히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상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내부가 복잡하잖아요. 정부군이 있고 반군이 있고 반군 안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고 이게 서방 세계들이 다 이해관계들이 서로 다르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뭔가가 안 됐던 면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이 지지하고 있고요. 예. 시리아 반군은 47개의 군소 파벌이 연합해서 예. 미국과 EU와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사실은 국제 내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가 바로 IS였던 건데 지금 IS가 이렇게 커져버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총질을 하는, 총을 겨누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건데 당장 시급하게 뭘 해야겠습니까? 국제사회가. 일단 국제사회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인류의 보편 가치를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국제연합군을 해서 이제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예. 인류의 보편적인 적을 괴멸하는 하나의 이제 군사적 또 어떤 이념적 통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지난 14년의 우리가 예를 보면은 이 군사적인 공격만으로 테러는 괴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 예. 대테러 전쟁을 하면 할수록 테러는 더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그 테러 조직 한 명을 괴멸하는 과정에서 평균 8명 내지 9명의 무관 민간인이 함께 희생당하는 것이 현재 전쟁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어떤 의학적 심리 치유 예. 프로그램의 제공, 또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던 고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예. 기회 같은 이걸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인도적인 지원과 정책이 동시에 함께. 가동되지 않는다면 예. 테러주의 괴멸만 가지고는 오히려 테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극단적 정오와 분노 세력이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죠. 이희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